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여전히 마켓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가는가 싶더니 또 올라가서 너무 헷갈리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다시 나누겠지만 S&P 500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덱스의 수치가 200 SMA, 즉 주가의 200일간의 평균선과 50 SMA, 주가의 50일간의 평균선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시기는 마켓의 역사를 뒤돌아보시면 정말 몇 번 되지 않았고, 인덱스가 보통은 200 SMA를 뚫고 올라오고 나면 인덱스가 몇 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오르는 bull rally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반대로 S&P 500 인덱스가 200 SMA 밑으로 떨어지면 보통 bear market에 접어들었고, 인덱스가 다시 200 SMA를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몇 년 이상이 걸렸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번 달에만 S&P 500 인덱스가 200 SMA와 50 SMA를 무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다시 상향 모멘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마켓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처럼 불안한 마켓에 지난 100년간의 마켓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까지 리세션을 100% 예측했던 아주 중요한 지표 3개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3개의 지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이 지표들이 리세션을 100% 예측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마켓 크래시를 마실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 주위에 투자를 30년 이상 하시면서 큰 부를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브리지와터 어소시에이트의 수장인 레이 델리오, 그리고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유명한 투자가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3개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트리온 서비스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켓의 인사이트, 차트 분석, 그리고 저와 투자를 35년, 40년 이상 하신 멘토님의 매수 매도를 나누고 있지만, 페이트리온 멤버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그날 일어나는 뉴스와 인사이트,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모멘텀 등을 나누고 있으니 디스코드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에 올해 리세션이 올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다시 bull 마켓이 시작된 것인지 헷갈려서 투자하시는 것이 겁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켓이 이제는 오를 거야 라고 뉴스나 주위 분들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마켓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절하고 주가가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에 주가가 더 오르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10명 중에 9명이 마켓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마켓이 대부분 오르고, 반대로 10명 중에 9명이 마켓이 오른다고 했을 때 마켓이 내려가는 이유는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헤지펀드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분명히 주식이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보통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쭉쭉 오를 때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돼 라는 조급함에 거의 고점에 가까웠을 때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주가가 반대로 엄청 떨어질 때는 마켓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헤지펀드들이나 큰 기관들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헤지펀드들마저도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보는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작년부터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던 Inverted Yield Curve로 2년 트레저리 번드와 10year 트레저리 번드 간의 Yield Curve 인버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이해가 되었던 지표인데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Inverted Yield Curve나 2-year Treasury Bond, 10-year Treasury Bond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Bond, 즉 채권, 그 중에서도 Treasury Bond,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Treasury Bond 혹은 국채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매수를 함으로써 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빌려주는 기간이 끝나면 원금 100%와 함께 특정 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아주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트레저리 바운드를 매수해서 내가 들고 싶은 기간도 정할 수 있는데요. 트레저리 바운드를 매수해서 1년 들고 있을지, 2년 들고 있을지, 10년, 30년을 들고 있을지에 따라서 만기일이 끝나고 원금과 함께 받게 될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죠. 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활성화되어서 주식시장이 평균적인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만기일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년 국채를 매수할 경우에 내 돈이 3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자를 더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yield curve 그래프인데요. 보통 마켓이 정상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경우에는 트레저리 바운드의 보유 기간, maturity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리세션이 가까워졌을 때는 여기 보시듯이 yield curve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inverted yield curve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켓이 좋고 호황기일 때는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률이 국채들처럼 2%, 3%, 5%가 아니라 마켓이 좋을 때는 10%, 20% 그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S&P 500 인덱스가 무려 27%나 올랐었죠. 개별 주식이 아니라 S&P 500 인덱스가 무려 27%나 올랐던 해입니다. 그 말은 개별 주식들 중에 27%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마켓에서는 국채 투자에서 안전하게 2%, 3%를 받느니 개별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 때는 국채에 투자를 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돈을 묶어두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기일이 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고 반대로 이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호황기 때는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투자하기 위해 만기일이 짧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반대로 일드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활발하고 건강한 이코노미에서는 만기일이 짧은 국채일수록 이자가 낮습니다. 그런데 마켓이 크게 불안할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2022년처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내 자산이 30%, 40% 이상 떨어지는 리스크를 안느니 마음 편하게 10년, 20년 국채에 나쁘지 않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파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이 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만기일이 짧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yield는 올라가는 inverted yield curve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를 오래 하시고 돈이 많은 분들이나 헤지펀드들의 돈이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가장 돈을 안전하게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헤지펀드들의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리세션이나 마켓의 불안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inverted yield curve가 나타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100% 리세션이 잇따라 왔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10year treasury bond yield에서 2year treasury bond yield를 뺀 값을 비교한 건데요. 보통 건강한 마켓에서는 10year treasury bond yield가 2year yield보다 높기 때문에 10year treasury bond에서 2year treasury bond yield를 뺐을 경우에 플러스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시듯이 몇몇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yield curve의 인버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인버전이 일어나고 나면 여기 보시듯이 이 회색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구간들이 바로 리세션 구간들입니다. 자,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모든 리세션이 오기 전에 yield curve inversion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리세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inverted yield curve가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일어났고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버블 이전에도 인버전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yield curve inversion이 1980년 이후로 가장 딥하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inverted yield curve가 일어나고 나서 보통 1년에서 2년 안에 리세션이 일어났었고 여기 보시듯이 모든 리세션의 경우 다 inverted yield curve가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딥하게 일어났던 인버전이 서서히 리커버리가 되어가고 있죠. 만약에 지난 40년간의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된다면 이 지표가 0을 지나서 서서히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세션이나 마켓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마켓이 100% 과거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이냐? 그건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겠지만 빌리언 단위의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마저도 뉴스는 보지 않더라도 이 지표는 반드시 유심히 지켜본다고 하네요. 자, 그럼 리세션을 100% 예측했던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지표는 VIX, 바로 Volatility Index입니다. VIX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켓의 Volatility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켓이 상당히 불안할 경우 그 불안함을 수치로 계산해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08년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때나 2020년 코로나 때 VIX가 아주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VIX가 25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마켓 전체가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100% 리세션을 예측했던 VIX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40입니다. VIX가 40까지 올라가고 나면 지금까지 매번 마켓 크래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도 VIX가 40을 찍고 S&P 500이 4에서 5%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라. VIX가 40까지 오를 정도로 마켓이 불안해져야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켓을 떠나고 플러시 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봐서 주식 투자 자체가 사기이고 주식 투자로 절대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대부분 주식시장을 떠나는 시기가 와야 마켓의 최저점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소식으로 다른 리저널 뱅크들도 위험하고 조만간 도미노처럼 은행들이 무너질 거라는 걱정에 마켓이 크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VIX가 순식간에 30을 넘었었죠. 이 시기에 VIX가 40을 넘어갈지 제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못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고 시그니처 뱅크도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2008년, 2009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다시 되풀이될 것을 걱정해서 정부가 은행들에게 162조 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고 미 연준이 절대로 2008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리도 올해 다시 내릴 거라는 기대에 마켓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VIX도 다시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앞으로 미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 주위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VIX가 40까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 그런 날이 조만간 온다면 그때부터는 마켓을 본격적으로 숏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리세션을 100% 예측했던 세 번째 지표는 바로 Unemployment Rate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레이오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18,000명이나 되는 고용인들을 해고시키고 지난달에는 또다시 9,000명이나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고 구글 역시 12,000명이나 되는 고용인들을 레이오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000명이나 되는 고용인들을 해고했고 올해 다시 10,000명이나 더 해고를 한다고 하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7,000명이나 레이오프를 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자, 이 외에도 대대적인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올해만 지금 3달밖에 안 됐죠. 그런데 올해만 12만 명 이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Unemployment Rate를 보시면 1월달까지만 해도 196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였던 3.4%를 기록했고 2월달에도 고작 3.6%였습니다. 뭔가 현실과 Unemployment Rate 간에 갭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 해고를 당하고 나면 평균 6개월 정도의 Severance 패키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은 다음 직장을 찾는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 월급만큼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고를 당하고 나서도 바로 잡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는 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해고 소식은 나왔지만 아직 해고 수순을 밟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데다가 Unemployment Rate 같은 경우에 지난 4주 동안 잡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더라도 Unemployment Rate를 분석하는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고 나서 Severance 패키지가 대부분 끝나가는 올해 중후반에 지금 해고당하는 분들의 수치가 Unemployment Rate에 포함이 되는 시기가 오면 지금 현재 3.6%인 Unemployment Rate가 4%는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Unemployment Rate이 그렇게 오르게 될지 아니면 해고당한 분들이 바로바로 새로운 잡을 잡아서 Unemployment Rate이 다시 내려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지금까지 마켓 리세션이나 크래시를 100% 예측했던 아주 중요한 3개의 지표를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